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 GSAT 기출유형 공략 수리논리 출제 예상 문제 풀이 첫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는 전체적인 문제 유형하고 이론 정도 정리했었고요.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이는 여러분 아무래도 강의 듣기 전에 미리 한번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풀어보셔야만 강의에서 어떻게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또는 해설책에서는 어떤 다른 풀이를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풀어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바로 확인해 보죠. 자, 응용계산 문제용이고요. 1번 문제입니다. 우성이는 디자인이 서로 다른 7개의 텀블러 중에서 6개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6개의 텀블러를 친구 3명에게 각각 3개, 2개, 1개씩 선물하는 경우는 총 몇 가지인가라고 했죠. 일단 경우의 수 문제가 보통 문제도 이제 한두 번씩 좀 꾸준히 출제가 되는 편이긴 한데요. 경우의 수 확률은 그냥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조건을 모두 다 식에 넣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문제가 경우의 수 확률 문제가 뭔가 요령이나 스킬이 많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인 편차가 좀 심하죠. 잘하시는 분들과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좀 차이가 좀 심한 편인데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 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볼까요? 이제 하라고 하는 거 그냥 식에 다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처음에 7개 중에서 6개 텀블러를 골라서 구매해야 돼요. 7개 중에서 6개를 이제 골라주는 건데요. 자, 이때 할 것이 우리가 이게 순열인가 조합인가 이 확인부터 필요하겠죠. 자, 텀블러 A, B, C, D, E, F, G까지 7개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7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나는 6개를 고를 때 이렇게 6개를 골랐다 라고 하는 거 하고요. 골랐던 것을 이제 반대로 얘기해도 되는지예요. 자, F, E, D, C, B, A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똑같죠. 그냥 그 6개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순서 바꿔서 얘기해봤자 그냥 똑같은 개념이 돼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순열이 아니라 조합으로 봅니다. 그죠? 순서를 바꿨을 때가 다 중복이라면 그것은 이제 조합이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이제 7C6을 구해주시는 거죠. 7개 중에서 6개에 대한 조합 개념이에요. 자, 모든 경우의 수는 내가 몇 개 중에 고를 수 있는 것인가 나의 선택의 폭을 식에 나열해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7개 중에 고를 거예요. 그 다음에 6개 중에서 고를 겁니다. 5개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 중에서 고르겠죠. 6번까지 1번, 2번, 3번, 4번, 5, 6번까지 골랐습니다. 그 몇 개 중에서 고르고 있는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조합이라고 했죠. A, B, C, D, F라고 하든 바꿔서 얘기하든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 나열된 것의 중복을 없애는 과정이 그러면 뽑은 개수로 나열하는 것이 몇 가지가 되겠는가? 그걸로 뽑은 개수만큼의 나열로 그 중복을 없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사라지면서 답은 7가지가 되겠죠. 7개 중에서 6개를 고르는 경우는 총 7가지 세트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밖에 안 남네요. 자, 싹 지울게요. 그냥 요 개념을 통해서 여기서 구한 경우의 수는 7가지예요. 일단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그 구매한 6개 텀블러를 3명 친구에게 자, 3개, 2개, 1개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6개를 가지고 이제 3개, 2개, 1개 이렇게 나눠주려고 해요. 6개 중에 3개 골라주기. 남은 3개 중에 2개 골라서 주기. 남은 1개 갖고 주기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C라고 하는 조합으로 넣는 이유는 내가 구매한 6개 중에서 첫 번째 친구한테 A, B, C 3개 이렇게 줬다라고 얘기를 하든 B, C, A를 줬다라고 하든 C, B, A 줬다라고 하든 어떤가 이거 그냥 이거 3개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달라지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그냥 같은 거 3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중복이 되니까요. 조합이 됩니다. 자, 적어볼게요. 6개 중에서 5개 중에서 4개 중에서 자, 선택 3번 갔습니다. 그런데 조합이니까요. 그 중복으로 뽑은 숫자만큼으로 나누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3개 중에 2개 고를 거면 3개 중에서 선택, 2개 중에서 선택, 역시 2번 선택 끝났고요. 근데 중복이 있으니까요. 뽑은 숫자에 대한 나열로 없애주기. 그다음 여긴 1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여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기 약분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약분되면서요. 여기서는 지금 60되네요. 1가지가 더 있죠. 자, 지금 친구가 3명이에요. 3명인데 3개, 2개, 1개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자, 예를 들면 친구가 3명이 이제 A, B, C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얘한테 3개, 얘한테 2개, 얘한테 1개 이렇게 주는 경우하고 또는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 이렇게 1개 주는 경우하고 그죠? 또는 여기서 뭐 지금 1개, 2개 이렇게 주는 경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명한테 주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지 즉 A, B, C한테 3개, 2개, 1개를 나누는 경우가 몇 가지가 되는지 이것도 한번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문제 해석상 모두 다 들어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즉 3, 2, 1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거죠. 자, 3, 1 나열하기 물론 다 나열하면 나오겠지만 6가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자, A 자리에는 3, 2, 1 중에 3개 중에 적을 거고요. 여긴 2개 중에, 여긴 1개 중에. 자, A, B, C 자리에 자, 3, 2, 1 나열하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3개 중에서 적고 남은 2개 중에서 1개 중에서 이게 다시 6가지가 나오네요. 이걸 싹 다 곱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처음에 텀블러를 6개 사는 경우의 수가 7가지가 나왔었고요.
그다음 그것을 산 6개를 나누는 경우의 수가 60가지가 나왔었고, 근데 그런 친구한테 주는 3개, 2개, 1개 구성이 다시 6가지가 나왔었죠. 이렇게 다 곱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 내용들을 다 넣어 주셔야 돼요. 뭐가 들어가고 뭐가 아니고 그 스킬은 무엇이고 이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모조리 다 넣어 주시는 겁니다. 친구 3명한테 개수를 나누는 경우, 그리고 그 텀블러를 나누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처음에 샀던 경우의 수가 무엇인가 다 넣어 주시는 거죠. 자, 7, 60에 6까지 다 곱했던 이것이 2520대네요. 정답은 4번 답입니다. 4번. 그렇죠? 자, 1번 문제는 약간 우리가 그 경우의 수는 개념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경우의 수 확률이 나는 너무 어렵다, 나는 그냥 방정식 문제 풀이가 더 낫다라고 하시면 선택해 보셔야 돼요. 여기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뭐 이거 하나 맞춰보겠다 이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이거 어려우면 나머지 다른 영역, 그 유형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연습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유형을 골라서 보는 능력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1번 답은 4번으로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예진이는 정상까지 편도 12km인 산을 왕복하는데 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일단 편도 거리가 12km입니다. 예진이가 산을 올라갈 때 속력보다 내려올 때 속력이 시속 2km가 더 빠르다고 했을 때 예진이가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하죠. 일단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인데 각각의 속력을 우리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속력 쪽을 이제 문자 두면서 시간 5시간이라고 하는 식을 일단 먼저 세워볼게요. 자, 먼저 지금 올라갈 때 속력 X로 둡니다. 이거 X로 둬야만 이제 마지막에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인지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내려올 때 속력. 자, 이것은 내려올 때가 올라갈 때보다 2만큼 더 빠르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식을 세어보면 이제 편도 거리가 12km라서 갈 때, 올라갈 때도 거리는 12km, 내려올 때도 똑같은 거리 12km 이렇게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니까 올라갈 때는 속력 X, 거리 12. 이게 올라갈 때 시간 되겠죠. 내려올 때는 속력은 X 플러스 2, 역시 거리는 12. 이렇게 두 개 합쳐서 어쨌든 전체 이동 시간 5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런 식이에요. 자, 식 형태가 지금 좀 많이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분모의 문자가 되어 있죠. 그렇죠? 분모의 문자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좀 많이 불편합니다. 어쨌든 풀어보면 이걸 없애줘야 돼요. 우리가 분모를 없앨 때 분모값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이 식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거 두 개 곱한 값, 분모의 최소 공배수 값처럼 x하고 x 플러스 이제 x하고 x 플러스 이거 두 개 다 곱해하면 어쨌든 이거 두 개 분모가 다 사라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싹 다 곱해주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원래 문제 풀듯이 분수 형태의 식을 정리하듯이. 자, 여기다가 x 플러스 x 곱하기 x 플러스 이 식을 갖다 곱하면 얼마가 사라질까요? x 사라지게 되고요. 요 식이 남게 되겠죠. 그렇죠? 정리 한번 해보면, 자, 분모 x 사라지게 되고요. 12에 x 플러스 2 이렇게 남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식을 곱하면 x 플러스 2가 약분되면서 x가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플러스 12x. 여기는 다 갖다 곱해지겠죠. 그렇죠? 5의 x에 x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두 개 다 갖다 붙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위의 식을 그냥 분모를 없애는 과정을 본 거예요. 정리할게요. 이렇게 곱해서 괄호 정리하면 12x 플러스 24 플러스 12x. 역시 괄호도 이렇게 다 곱해버리면 5x 제곱 되겠죠. 5x 제곱. 자, 5x 제곱에다가 플러스 10x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이제 각각의 항 동일한 것끼리 정리 또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으로 넘어올게요. 여기 5x 제곱이 있으니까 5x 제곱 다 넘겨보면 지금 여기가 두 개 합이 24x거든요. 그럼 24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10x가 있는 것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14x. 자, 플러스 24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4. 자, 오른쪽으로 여기 등호 있는 거 기준 오른쪽 넘겨서 정리한 겁니다. 이것은 0. 자, 2차식이 나왔습니다. 2차식을 방정식에서 우리가 값을 구하려면 이제 인수분해라는 걸 할 거거든요.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가 뭔지를 볼까요? 인수분해는 각각의 앞뒤, 자, 2차 항과 상수항에 각각의 무슨 한 값이 곱으로 만들어진 조합인지를 찾고 중간 값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값을 조합을 찾아주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굉장히 이제 불편하긴 한데, 자, 이런 식이죠. 5x 제곱은 5x하고 x의 곱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 찾아주시는 거고요.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이거 4하고 6일 수도 있고 2하고 10일 수도 있고 어떤 곱인지 우리가 좀 이것저것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4하고 6 갖고 한번 봐볼까요? 자, 4하고 6 위치 좀 바꿀게요. 왜 그런지 좀 더 적어보고 나서 말씀드려볼까요? 6하고 4 이렇게 적게 되면요. 곱해서 마이너스 24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곱해서 24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한번 붙여볼게요. 자, 중간값 이게 나오는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적었을 때 대각선으로 x를 곱했을 때 여기가 이제 6x가 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0x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더한 값이 그것이 중간되는 그 조합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조금 까다로울 때가 있기는 해요. 앞에 곱과 뒤에 곱을 이제 나열해 보고요. 그때 부호까지 잘 넣었을 때 x자로
곱해서 나오는 값 외에 그것의 합이 중간에는 일치하게 되도록 맞춰주시면 이게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이제 부호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만 마이너스 20x 되면서 이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이제 숫자의 구성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답을 낼 때는요. 가로로 적습니다. 5x하고 6을 한 세트로 자 5x하고 6 한 세트로 가로로 묶고요. 그 다음에 아래 있는 줄 같이 한번 x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한 세트로 그것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식을 인수분해한 겁니다. 인수분해. 자, 이거 갖고 이제 답을 0으로 내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0이 되거나 여기가 0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0이 돼야만 어쨌든 곱해서 0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x는 0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5분의 6이어야 되네요. 그래야만 이게 0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6이 돼야만 더하기 6해서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6이 돼야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x는 4가 됩니다. 여기서 x 값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값이 거속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개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x는 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만족하는 x 중에서 이 식에 만족되는 값은 x 4밖에 없습니다. 자, 4를 구하는 것은 답은 아니고 속력을 구한 거예요. 속력. 그렇죠? 요게 이제 4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요게 4가 나온 거죠. 자, 우리가 구할 것은 올라갈 때 걸린 시간입니다. 올라갈 때 시간이 여기에 적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다가 x자리에 4 넣으면 4분의 12, 그죠? 4분의 12에서 시간은 3시간이 답이 되겠죠. 3시간. 정답은요. 답이 2번이 답 돼야 되겠네요. 2번. 자, 지금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아마 문제 풀이 보시면서 아 이거 너무 별로다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속식 문제가 정말 이제 요령껏 가는 문제 유형도 있긴 하지만 정말 정통식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가 더 나은 경우 또는 이런 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이 방법을 한번 이해해 보셔야 돼요. 2차식으로 정리가 되고 인수분해 방법이 어떤 식으로 과정이 돼야 되고 나왔을 때 조건에 따라서 마이너스는 안 되고 플러스 값만 값을 갖고 이제 답으로 가는 과정까지 한번 이 연습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습용으로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요령껏 하는 문제 용도 제가 최대한 다 말씀드려 볼 겁니다. 자, 2번 답은 그래서 시간까지 구해서 정답은 이렇게 3, 2번으로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작년 A반 학생 수는 45명이었고요. 올해 안경 쓴 학생이 20%, 안경 쓰지 않은 학생이 40%가 증가해서 각각 증가한 비율이네요. 증가해서 A반 학생 수가 58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A반 학생 중에서 올해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서 몇 명이 늘어났는가라고 했네요. 자, 지금 증가량 갖고 구해볼 건데 안경을 자, A반에서 지금 A반에서 안경을 쓴 학생 하고요. A반에서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이렇게 좀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 수를 갖고 묻고 있어서 여기를 이제 X로 봐볼게요. X명. 안경 쓰지 않은 학생. 근데 그럼 안경 쓴 학생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뭐 Y 다른 거 보지 않고요. 전체 45명 중에서 X명 이렇게 뺀 거. 그죠? 둘 중에서 한쪽은 안경을 썼고 안 썼고니까 안경 안 쓴 쪽을 X로 보면 쓴 쪽은 45 빼기 X. 작년 쪽 기준수 갖고 이제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해서 이제 양으로 올 텐데 안경을 쓴 학생들 중에서는 지금 20%가 쓰지 않은 쪽은요 40%가 증가했다고 해요. 물론 전체 인원수를 구하려고 하면 어떤 값에서 40%가 증가했다면 그럼 140%만큼의 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40%가 증가했다? 그럼 1.4x로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40% 증가해서 총 인원수가 얼마인지를 구할 때에는. 그래서 원래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안경이 쓴 학생은 20% 증가? 그럼 1.2 곱하기 45 마이너스 x 20%가 증가해서 인원수가 얼마가 됐는지를 표현하는 것. 40% 증가했으면 1.4배 140%만큼이 된 거니까요. 이렇게 x 그 두 개 합이 이번 58명이 되었다 이런 식을 세우는 건데요. 숫자가 조금 크죠. 그죠? 이것을 조금 더 변형시키는 것이 뭐냐면 증가, 감소, 양만 갖고 보는 겁니다. 즉 안경 쓴 학생은 20%만큼만 0.2, 20% 증가한 인원수만 갖고 구해요. 이 학생들 중에서 20%만큼만 그리고 안경 쓰지 않은 쪽에서는 40% 0.4x만큼만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45에서 58까지 13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증가, 감소, 변화량만 갖고 식을 세우는 거죠.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은 같은 개념이에요. 전체 기본을 갖고 시작을 하는지 아니면 그거 빼고 증가량만 갖고 보는지 이 차이가 있을 뿐이라서 마지막 숫자가 좀 작으니까 두 번째 식이 좀 더 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로 바로 정리하시는 거죠. 이제 모든 하나 곱하기 10 해버리면요. 뭐 여기 2가 될 거고요. 곱하기 10만 넣을까요? 플러스 4x 여기는 130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역시 괄호 똑같이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x값 구하시면 x값은 여기서 20이 나올 거예요. 20.
방정식 풀이는 한 번만 더 해주시고 x가 20이 나오는데 20이 정답은 아니죠. 여기 없기도 하고요. 문제에서 묻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안경 쓰지 않은 학생 수는 얼만큼이 늘어나는지 증가량을 구하는 겁니다. 몇 프로 늘었죠? 40% 늘었죠. 그렇죠? 20명에 40% 그 값이 얼마인지를 증가한 양만 구하는 거예요. 20명에 40 얼마인가요? 8명이죠. 그 20 곱하기 0.4 할 거니까 8명 증가. 정답은요 3번.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죠? 3번 문제도 뭐 어렵지 않은 개념이긴 하지만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차이를 가지고 두 번째 식이 더 나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차이도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전체 값이 아니라 증가량인 그죠? 변화량만 갖고 식을 세워보는 것. 요 마지막 13 적는 것도 이미 한번 봐주시고요. 45에서 58까지 13명 증감량만 갖고 식을 세운 겁니다. 3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이어가 볼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빨간 공 7개, 노란 공 5개, 파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제 승현이가 이 주머니에서 공 4개를 무작위로 뽑을 때 4개를 무작위로 뽑습니다. 이때 빨간 공 2개, 노란 공 1개, 파란 공 1개를 뽑을 확률이 얼마인가라고 했네요. 자, 확률이라고 하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 먼저 구해서 분모값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조건 경우의 수 따로 구해서 분자에 적어주고 전체 경우의 수분의 조건 경우의 수 이렇게 이제 분모분의 분자 확률이 되고 있는 거라서 처음에는 전체 중에서 어쨌든 4개 뽑기 이것부터 볼까요? 자, 전체 공이 7개, 5개, 4개까지 총 16개가 있습니다. 16개 중에서 4개를 그냥 골라 뽑는 겁니다. 16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순열인지 조합인지 볼까요? 자,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당연히 조합이죠. 그죠? 4개를 뽑았다. A, B, C, D를. 4개를 뽑았다. B, C, D를. 4개를 뽑았다. 뭐 C, D, A, B를. 뭐라고 하든 그냥 그거 4개인 거거든요. 바꿔서 아무리 얘기하려고 해도 그냥 그 4개를 똑같이 뽑고 있는 거라서 이것도 역시 조합이죠. 그죠? 16개 중에서 4개 뽑기에 대한 조합. 16C4가 되겠습니다. 16개 중에서 선택. 15개 중에서 선택, 그리고 14개 중에서 13개 중에서 선택. 일단 4번 선택 쭉 갔습니다. 근데 조합이니까. 선택된 숫자에 대한 나열이 몇 가지가 있는지 그 중복만큼은 나누어서 없애지는 과정. 이게 조합이죠. 자, 16, 15, 14, 13까지 했고요. 그 다음 4, 3, 2, 1로 이거 과정 여러분 나누기 해주셔야 되겠어요. 나누기. 자, 나누기 해서 정리했더니 뭐 이렇게 나누기 쭉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해서 정리했더니 이 값이 지금 1820이 나오네. 자, 일단 이것은 전체 경우의 수, 분모에 들어갈 숫자예요. 자, 이제 조건은 뭐냐면 그 4개를 뽑았을 때 그것이 빨간 공 2개, 노란 공 1개, 파란 공 1개를 뽑을 확률. 자, 빨간 공 전체 7개 있죠. 7개 중에서 빨간 공 2개가 나와야 돼요. 빨간 공 7개 중에서 2개가 나오는 역시 이것도 조합이죠. 1, 2번 빨간 공, 2, 1번 빨간 공 똑같은 그 2개니까요. 노란 공 5개 중에서 지금 1개, 5개 중에서 1개 뽑을 거고요. 파란 공은 4개 중에서 하나 뽑을 겁니다. 자, 2개, 하나가 한 세트로 묶였으니까 이제 곱하기로 가야 되겠죠? 그럼 그대로 넣어볼까요? 이것도요. 이거 좀 나눠볼게요. 자, 7개 중에서 2개 고르기. 7개 중에서 그다음 6개 중에서 2개 골랐는데 역시 조합이라서 2개에 대한 나열만큼 나누게 할 겁니다.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은 5가지가 있겠죠? 끝이네요.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은 4가지. 자, 세트로 묶었습니다. 각각을요. 조금만 나누기 이렇게 해보면 자, 7, 3, 5, 4까지 싹 다 곱하기 했더니 여기 420이 되네요. 답은 나왔죠. 이제 1820분의 420이 정답이네요. 이제 1820분의 420인데 약분이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약분 안 된다고 하면 차근차근 가보시면 돼요. 이것분의 이거 이제 분모분의 분자를 갖고 이렇게 좀 만든 건데 공공약분 일단 되죠. 공공약분. 자, 182분의 42. 182분의 42도 일단 2로 약분할까요? 그러면 91분의 21. 자, 여기서 한 번 더 약분하면 7로 약분되네요. 7로. 그럼 13분의 3 이렇게 되죠. 13분의 3 정답은요. 답은 4번이 답 되겠죠. 4번. 역시 확률 문제도 경우의 수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 순열인지 조합인지를 가지고 다 구하고 조건 경우의 수도 역시 순열 조합인지 개념 가지고 구하고 마지막에는 분모에는 전체 경우의 수, 문제에는 조건 경우의 수 넣어서 확률로 표현하는 것 정도가 전부거든요. 다른 방정식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개념 이해가 좀 필요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계속 가보죠. 5번 문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S기업은 불량품을 생산할 확률이 15%인 A공장에서 드라이어를 생산하려고 했지만 생산 시작 전에 문제가 발생돼서요. 불량품 확률이 30%인 B공장에서 동일한 개수만큼의 드라이어를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일단 문제 보실 때 그 숫자 정보 잘 봐주셔야 되겠는데 A공장 불량 확률이 15%, B는 불량 확률이 30%라고 합니다. 근데 같은 개수만큼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해요. B에서 생산한 드라이어를 모두 판매한 결과 B 공장에서는 A 공장에서 생산 드라이어를 한 개당 14만 원에 판매했을 경우 예상한 만큼의 이익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예상한 만큼의 이익을 창출했대요. 판매 금액이 아니라 이익인 거죠, 지금. 이때 드라이어를 한 개당 얼마에 판매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B에서 판매한 금액. B에서 판매한 금액을 이제 얼마인지 몰라요. 일단 X로 B로 봐볼까요? 해석하기 편하게 B에서 판매한 금액을 B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판매한 금액에서 원가를 뺀 것이 이익이죠. 그죠? 전체 판매한 금액에서 기본 원가를 뺀 것, 이것이 이익금이죠. 그냥 판매 금액이 아니라 예상한 이익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죠?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X 개수라고 하고요. 그냥 동일한 개수라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원가를 A1으로 볼게요. 원가를 A1. 자, X 개 원가 A1이라고 하면 총 원가 얼마일까요? 한 개당 A1의 비용이 들어가고 원가가 그리고 X개를 생산했으면 기본 원가는 이거 뒤에 곱한 AX가 총 원가가 되겠죠. 총 원가는 AX 이게 원가가 되네요. 예를 들면 한 개 만들 때 100원씩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10개 만들었습니다. 그럼 100원짜리 10개, 원가는 1000원 이렇게 되는 걸로 X개수 생산 한 개당 원가를 A1 그러면 총 원가는 AX 이익은 원가를 뺀 금액이 돼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익금이 같다고 하는 그런 식을 세워볼까요? 자, 이 공장은요, 그 비용을 한 개당 금액이 13원에 판매됐을 때라고 했거든요. A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이익은 자, 일단 14만 원짜리 X 개수를 지금 판매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서 불량품이 15%예요. 그럼 정상 제품 몇 프로일까요? 85%겠죠. 이만큼의 금액 중에서 85%만큼만의 비용이 이것이 전체 판매 금액이네요. 여기서 AX만큼 뺀 거 이게 이익이죠. 여기서 AX만큼 뺀 거 이게 이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전체 개수 여기서 85%만큼은 15%만큼은 불량, 85%만큼만 판매할 수 있는 요 개수인데요. 그것이 한 개당 13만 원씩 판매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판매가 돼서 판매한 금액이에요. 그 중에서 원가를 뺀 것이 이게 A 쪽의 이익금이 되겠죠. 그죠? X개 85%만큼만 개수, 그 중에서 14만 원씩. 그죠? 요것이 A 쪽의 이익이 되겠고요. 자, 똑같이 해서 B 쪽도 구해 볼까요? 자, B는요. 금액 얼마인지 모릅니다. 우리 B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수는 X개인 거죠. 개수는 X개. 근데 B는 30%가 불량이에요. 그럼 이것의 70%만큼만 판매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 판매 금액에서 X 개수 A1 기본 원가 AX를 뺐을 때가 이게 B 쪽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되겠죠. 이익금에 대한 의미 잘 보셔야 됩니다. 전체 판매 금액 빼기 이익금. 자, 이것이 같게 나온 겁니다. 이게 같게 나온 거죠. 자, B 쪽은 다시 한번 X 개수 중에서 70%만큼이 일단 이게 그 판매가 된 개수 30%만큼은 불량이니까요. 그 개수를 B 금액으로 판매했을 때가 전체 판매 금액 그 중에 원가를 뺀 것이 이익금. 근데 그게 A하고 B가 같게 나왔다라는 이런 해석이에요. 자, 지금 양변에 마이너스 AX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 넘기면 플러스 AX 이거 사라지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식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14x 곱하기 0.85 그것은 이거 사라졌으니까요. 지금 bx 곱하기 0.7 그럼 x가 또 사라지죠. 이것도 없앨 수 있겠네요. 자, 14 곱하기 0.85 이거 남아있는 거고요. 이쪽은요 b 곱하기 0.7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남아있죠. 자, 정리 한번 해보면 이거 여러분 그 b를 구하는 식으로 이제 양번에 0.7 나눠서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 했더니 이거 0.7 나눴더니 그럼 여기 0.7분의 14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가 20이 되겠죠. 20 그쵸? 이거 나눠서요. 이거 나눠 여기 0.7로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했더니 여기 20 곱하기 0.85 이것이 이제 b가 되네요. 20 곱하기 0.85라고 하는 것은 85 곱하기 0.1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편한 대로 2 곱하기 8.5 바꾸시거나 바로 보이죠. b는 17 보이겠네요. 한 자리 다시 정리했더니 b는 17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요. 답은 2번이 정답 되죠. 내용은 상당히 긴 편이에요. 근데 내용 한번 이해해서 식을 세우는 과정까지만 잘 가보시면 의외로 해결 가능합니다. 문제가 많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A 기업은요 15%가 불량이에요. 그래서 생산 개수의 85%만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거고 그 개수를 14만 원씩 판매했을 때 그때 이익금. 그래서 원가를 뺐습니다.
기본 원가 뺐어요. 여기는요. B 쪽은 생산 개수의 30%가 불량, 70%만큼만 판매할 거고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B로 정리했습니다. 그때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뺀 것이 이익금. 근데 예상 이득이 같게 나왔다. 식을 정리했더니 이것은 마이너스 AX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 남은 식에서 X도 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14 곱하기 0.85는 B 곱하기 0.7 해서 0.7로 양변 나눴더니 20 곱하기 0.85가 되면서 그것이 B로 17로 이렇게 정리가 됐죠. 답은 2번이고요. 이런 문제도 많이 보입니다. 정보가 많고요.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연습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문제 유형들이죠. 자, 5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배드민턴 대회에서 예선 경기하고 본선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선과 본선 경기 있을 건데요. 예선 경기는 10개 팀 리그전으로 진행을 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4개 팀만 본선 경기에 진출합니다. 본선 토너먼트예요. 자, 리그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토너먼트라고 하는 말 나왔거든요. 리그전이라는 것은 모든 팀과 경기 한 번씩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A, B, C, D 뭐 4개 팀 정도가 있다고 했을 때 리그전은 A가 B하고 C하고 D하고 하고 B는 아까 A랑 했으니까 이제 B는 C하고 D하고 C는 앞에 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리그전이에요. 즉, 그 팀들을 2팀씩 묶어서 붙이는 것을 몇 번 할 것인가 이게 리그전인 거죠. 토너먼트는 A, B, C, D가 있으면 이렇게 2개 팀 경기 짝을 지어서 일단 이긴 사람끼리 결승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토너먼트 경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래쪽 봤더니 경기 관람료가 예선은요 10,000원씩, 본선은요 한 회당 25,000원씩 했을 때 한 명이 이것들 다 보려고 하면 관람료가 얼마인가 이걸 구하려면 경기 횟수가 몇 회인가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경기 횟수를 볼까요? 10개 팀 갖고 리그전 합니다. 그럼 10개 팀 중에서 2팀씩 붙이는 거, 2팀 고르는 것을 몇 번 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죠? 자, 10개 팀 중에서 2팀 붙입니다. 10개 중에서 9개 중에서 2팀 골랐습니다. 그런데 경기는요. A랑 B가 경기했다. B랑 A 경기했다. 어때요? 같은 거죠. 더 안 할 겁니다. 이거 하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합이 됩니다. 조합. 나누기 해야 되겠죠. 2개 고른 것만큼으로 중복을 나누기 합니다. 뭐 나누기 2만 하시면 되죠. 이름 뭐 필요 없고요. 해서 45경기가 예선 경기 횟수예요. 토너먼트는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지금 4개 팀이 본선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기가 몇 번 되죠? 3번 됩니다. 4개 팀 왔을 때 1번, 2번, 결승까지 3번. 즉 토너먼트 경기는 출전팀이 N개 팀일 때 빼기 1 한 것이 경기 횟수예요. 토너먼트 경기의 공식은요. N개 팀 봤을 때 빼기 1 한 것이 경기 횟수가 됩니다. 4개 팀이면 3번 하는 거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3번인 거죠. 4개만 본선 진출했으니까요. 4개 팀만. 자, 그럼 토너먼트로 경기 횟수는 3번. 금액은요. 예선은 10,000원씩 그리고 본선은 25,000원씩. 이게 전부네요. 45만 원과 75,000원 이렇게 2개 합이 전체 관람료가 되겠죠. 45만 원, 75,000원, 52만 5천 원. 정답은 2번이 답 되겠네요. 2번. 6번 문제는 다른 거 없고요. 이렇게 지금 리그전의 경기 의미를 확인하고 그 토너먼트의 경기 횟수 구하는 공식이 뭔지를 확인하고 이 정도가 전부겠습니다. 그죠? 리그전은 2개씩 고르는 대표 뽑기 형태, 즉 조합에 대한 개념이 되겠고요. N-1 경기 횟수가 되는 것에 대한 공식도 한 가지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6번 답 2번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 두 문제를 볼 건데 여기서 7번 문제하고 8번 문제가 개념이 좀 동일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간단한 8번을 먼저 보고 이렇게 8번 먼저 보고 그 다음 7번으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8번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자, 8번이에요. 2컵 A, B에 소금물이 들어있습니다. A컵에 들어있는 소금물 농도 6%이고요. B컵에 있는 농도는 30%예요. 자, 6%랑 30%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섞었더니 농도 24가 됐다고 해요. 처음에 B에 있던 소금물의 양이 A에 있는 컵의 양보다 200g이 더 많다고 했을 때 A에 있는 소금량 얼마인가라고 했죠. 자, 지금 상황이 A에는 농도가 6%짜리가 있고요. B에는 농도가 30%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섞었더니요. 이게 결과가 24%가 됐다고 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6%, 30% 두 개의 양이 같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물론 나와 있기도 하지만 만약에 같게 넣었다면 얘가 200, 똑같이 200 그렇게 넣었다고 하면 결과는 중간에는 18이 나와야 되죠. 6과 30의 중간, 양이 똑같았으면. 그런데 이게 안 나오고 다른 농도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두 개 중에 한쪽이 더 많고 한쪽은 작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뭐가 더 많았을까요? 그것도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더 많았을 겁니다. 이미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가 많았을 겁니다. 왜? 중심에서 30쪽에 더 가까운 결과를 갖고 있으니까요. 결과가. 그렇죠?
자, 차이를 봤더니 30과 24의 차이가 6이고요. 6과 24의 차이가 18입니다. 우리는 이쪽 거리가 가까워서 이걸 더 많이 넣었다고 얘기한 거고요. 여기 거리가 멀어져서 이쪽을 적게 넣었다고 본 겁니다. 놀이터의 시소 똑같은 거예요. 자, 6과 30 결과가 18이 아니라 이쪽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24 중심 맞추려고 하면 중심 맞출 때 몸무게가 다르면 무거운 사람은 중심 쪽에 가깝게 앉아야 되고요. 가벼운 사람은 그만큼 뒤로 가서 앉으면 균형 맞춰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가까운 것이 무게가 무겁다고 보는 거고요. 거리가 먼 것이 무게가 가볍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리하고 얘들의 무게비는 반대다라고 해석하는 것, 즉 크로스 하시는 거예요. 거리를 적고 반대 바꾼 것이 그들의 무게비가 됩니다. 거리하고 무게는 반대니까요. 무거운 것이 가까이 있었을 거니까요. 자, 가중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중평균. 그냥 단순하게 두 개 더하고 나누기 1을 하는 그냥 평균이 아니라 한쪽이 더 무겁고 한쪽이 가볍고라고 한 가중치, 무게비, 비율이 조금 반영된 결과값. 이것을 가중평균이라고 합니다. 6대 18. 정리했더니 한 번 더 비율로 1대 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 그러면 이런 해석이죠. 6%를 1만큼 넣고 30%를 3만큼 넣고 그렇게 해야만 결과 24%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에요. 자, 근데 이런 식인 거예요. 여기에 100이면 이게 300이고 1대 3이니까요. 여기 200이면 600이고 이렇게 지금 비율이 바뀌고 있는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처음에 들어있던 B의 양이 A의 양보다 200g이 더 많대요. 자, 지금 아마 여기 숫자 개념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보실 겁니다. 비율이 1과 3이 나왔죠. 1과 3의 비율 숫자 차이가 2인데 그 차이가 양으로 200g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 비율 숫자하고 실제 그람 수가 100배 차이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구나. 그럼 여기가 2가 200일 때 3은 300이고 1은 100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차이가 200g이라고 이미 나와 있으니까 1과 3의 숫자 차이는 2인데 그 차이를 200g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비율 숫자하고 실제 그람 수의 값을 100배로 보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가 1이 100이고 3이 300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게 바로 안 보이면 하셔도 돼요. 자, A하고 B의 양의 비가 1대 3이라고 우리 구했습니다. 1대 3. 근데 문제에서 B가 A보다 200g 많대요. 그러면 1대 3이면 여기 X일 때 3X가 되겠죠. 그 차이는 2X가 됩니다. 그래서 2X가 200g이라는 차이를 갖고 있다면 X는 100이다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가셔도 됩니다. 바로 여기서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X가 100이죠. X가 100. X가 A의 양을 구한 거예요. 그렇죠? A의 양을. 자, 구하는 것은 A에 있던 소금량을 구해요. A는 지금 농도 6%고 양으로는 방금 우리가 100g이라고 구했어요. 6% 100g에 소금 얼마 있을까? 6% 100g이면 소금은 6g 있겠죠. 그죠? 답은 6g. 6% 100g이니까 소금량은 6g. 답 2번 답 되네요. 자, 지금 8번에서 했던 것이 가중 평균 해석입니다. 다시 얘기 드립니다. 6과 30 양이 같으면 18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게 나다는 것은 양이 반영된 양이 다르다라고 해서 가중 평균. 자, 거리하고 무게비가 반대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이 가까이 있는 거니까요. 거리 적고 반대로 꺾어 주시는 것이 그들의 무게비. 가중치, 반영된 양의 비율. 1대 3이라서 100일 때 300인 것을 이 정보 갖고 구한 거고요. 그죠? 그리고 A에 있던 소금량을 6g 구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7번 문제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7번 문제로 올라가죠. 자, 내용 봅니다. A회사의 적성검사 응시자는 6명인데 6명이 그 점수가 나와 있어요. 1등과 2등의 평균이 89점이고요. 3, 4등 평균 82점, 5, 6등 평균이 72점. 1, 3, 4등의 평균이 85점, 4, 5, 6등 평균이 75점일 때 2등과 3등 점수가 각각 얼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8번의 의미를 조금 넣어서 응용을 좀 해볼 건데요. 1, 3, 4등의 점수가 85점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서 3, 4등의 평균까지는 80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자, 1등 점수 A로 볼게요. 이거 1등 점수예요. 자, 그리고 3, 4등 점수는 82점이라고 평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3등과 4등의 점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합쳐서 3명 점수를 합쳐서 간 평균은요 85에서 나왔다고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 분명히 아래는 2명이 들어있는 점수고요. 2명의 평균이고 위에는 1명입니다. 만약에 아래도 1명이었으면요. 1명이었으면 그러면 A는 그냥 뭐가 되면 될까요? 88이 되면 돼요. 2명 갖고 평균이 85가 났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간격이 똑같은 A는 88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는 1명 점수고 이건 2명 점수를 넣어둔 겁니다. 가중치가 반영된 양이 다른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1명이고 여기는 2명을 넣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양의 비를 1대 3으로 8번에서 구했던 것처럼
한 명 넣고 2명 넣은 겁니다. 그러면 간격은요. 간격은 2명 넣은 쪽이 가깝게 나왔겠죠. 이쪽에 치우친 결과 중심에서 82쪽에 치우친 결과죠. 이쪽은 2명을 넣은 점수니까요. 그래서 이걸 다시 거꾸로 크로스 이쪽이 1, 이쪽이 2가 돼야만 간격 크로스한 그들의 양의 비가 나오는 겁니다. 양의 비는 소금물에서는 그람수의 비, 이런 평균에서는 인원수의 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과 2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차이는요. 82랑 85 차이는 여기는 3 차인 것을 우리 구할 수 있죠. 근데 3 차이가 비율상 1로 보여요. 그러면 여기 비율상 2는 얼마가 될까요? 6이 돼야죠. 그렇죠? 1이 3이 된다면 2는 6이 돼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인원수가 1명, 2명인 것을 알고 있어서 역으로 크로스해서 이쪽이 1, 이쪽이 2가 되겠다라고 갖고 간 겁니다. 근데 숫자 차이가 3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 3이면 2는 6이겠다. 그럼 6점 차이라고 한 차이가 나는 1등 점수 A는 따라서 얼마가 될까요? 91점이 되겠죠. 그죠? A는 점수가 높아져야 되니까 6점 차인데 높은 쪽으로 85에서 91로 이렇게 그렇죠? 자, 1등 구했습니다. 자, 그럼 2등 구할까요? 1등과 2등의 평균은 89점이에요. 2등 점수 우리 구할 건데요. 2등의 두 개 평균은 89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한 명과 한 명의 점수니까 이거 중간값이었을 거예요. 아까는 2명이라서 우리가 뭔가 정리를 더 했던 건데 여기는 한 명, 한 명, 이 둘의 평균이 89니까요. 2점 차이면 2점 차이 나와야죠. 2등 점수는 그래서 87점이 일단 되겠죠. 이렇게요. 일단 이 과정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한 명과 2명 평균이 85. 그래서 가중치는 반대로 1대2가 거리비가 2대1로. 그래서 1 차이가 3이니까 2 차이면 6이 되겠다. A를 구했고 1등과 2등의 평균이 89라는 것 같고 한 명 한 명이면 이게 중간값일 거니까 그러면 2등은 간격 똑같이 해서 87점이다. 자, 그러면 똑같이 여기는 4, 5, 6등의 점수를 갖고 볼게요. 자, 4, 5, 6등. 자, 5, 6등의 평균이 위에 나와 있으니까 4등 점수를 B로 보고요. 5, 6등 평균은 72로 나와 있네요. 이것은 이제 5등과 6등 2명의 평균을 이제 구해둔 겁니다. 이렇게 합친 것이 지금 75점이라고 합니다. 4, 5, 6등 평균이 75점. 똑같습니다. 지금 왼쪽 거의 똑같아요. 여기는 한 명 점수 넣어둔 거고요. 반영된 인원수의 양이 한 명. 여기는 2명 점수를 넣어둔 겁니다. 소금물 문제랑 똑같이 여러분 8번하고 7번을 때 좀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2명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치우쳐 있는 값이 나왔을 겁니다. 왜 여기 2명이 앉아있는 거니까. 시소로 따져보면. 그래서 여기가 지금 1대2면 반대로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바뀌는 거죠. 거리랑 그 양의 비는 바뀌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 숫자 차이가 3이에요. 근데 1이 3 된다? 그러면 비율상 2는 6 되겠다. 따라서 B는 이제 다시 한번 80을 나오겠네. 따라서 B. 자, 이게 근데 4등 점수예요. 4등.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3, 4등 평균이 또 82라는 것 같고 이걸로 이제 3등을 구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4등하고 3등 점수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두 개 합쳐서 3, 4등 구한 것이 평균 82예요. 근데 이것도 한 명 한 명이면 이거 두 개 점수의 중간값을 갖고 둘의 평균을 구했겠죠. 차이가 1. 간격이 똑같으면 여기 차이가 1이면 여기도 1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냥 평균이니까요. 근데 3등은 점수가 4등보다 높아야죠. 그렇죠? 3등 점수는 그럼 83점이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87, 83 정답은요.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 자, 이 문제 여러분 그냥 그 식을 가지고 해설지 풀이로 가보셔도 좋습니다. 편한 대로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 가중평균 활용하시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농도 문제 너무 당연하고요. 이렇게 평균 점수, 인원수에 대한 구성비를 가지고 구하는 경우도 아주 많을 겁니다. 한번 정말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금 4등, 5, 6등까지 평균이 75. 2명, 1명. 그러면 거리비는 여기가 1, 여기가 2. 그래서 점수가 3점 차이, 여기 6점 차이 갖고 B를 구한 거고요. 4등하고 3등의 평균이 80이니까 그럼 3, 4등 평균은 간격이 똑같을 거니까요. 3등은 높은 쪽으로 1점 높아서 83 이렇게 구했던 겁니다. 자, 7번 문제 당도 3번 확인했고요. 우리 8번 아까 해결했습니다. 일단 8문제까지 같이 봤는데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약간 있는 문제도 있었죠. 그렇죠? 복잡한 것도 있었고 개념이 필요한 경우의 확률이 있었습니다. 복습 충분히 하시고요. 내가 풀만한 문제가 무엇인지 유형에 대한 선별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